저도 사실 그 먼지 알레르기 비염이 있거든요. 항상 집에 청소만 하면 막 콧물이 계속 나고 재채기도 계속해서 나더라고요. 근데 이건 분명 제가 알레르기 비염으로 알고 있는데 만성 비염과 알레르기 비염은 다른 건가요? 알레르기 비염 역시 비중격 망곡증과 같이 오랜 동안 유지가 되게 되면 만성 비염으로 넘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알레르기 비염만의 특징을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알레르기는 어떤 특정한 물질이 있어서 그 물질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과민한 어떤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상황을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염증을 일으키는 전구 물질 같은 것들이 좀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꽃가루나 진먼지 진드기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근데 정상적으로 알러지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물질들이 코나 목으로 들어왔을 때 특별한 염증을 일으키지는 않거든요. 근데 알레르기 비염이 이것에 대해서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몸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몸에서 빨리 없애야만 되는 그런 물질들로 인식을 해서 그걸 없애기 위한 기전이 면역 반응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빨리 몸 안에서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콧물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빨리 빼내도록 하기 위해서 콧물도 많이 생기게 되고, 염증 물질들을 빨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코 안쪽으로 혈류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코가 막히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재채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바깥으로 내몰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염증 반응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는 특징적으로 소양증, 간지러운 증상이나 재채기 같은 것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 질환 모두 호흡을 방해하는 질환인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기도 하나요? 예,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죠. 특히 이런 경우에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중격 망곡증과 같은 이런 상황들이 같이 겹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주변 환경이 조금 좋지가 않아서 오염 물질 같은 것들이 항상 접촉이 많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또 한 가지는 유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알러지나 이런 것들을 갖고 태어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주 어린 시절서부터 어떤 비염 같은 상황에 오래 놓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알러지 비염이나 만성 비염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약만 먹어서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수술적인 치료도 병행을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합의각계 절개술 같은 경우는 예전 방식으로는 양쪽의 합의각계를 완전하게 절단을 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이 예전 방식이었는데, 요새는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부작용이 있습니다. 코 공간은 넓어지게 되는데 오히려 숨쉬기가 많이 불편해지는 빈 코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요새는 레이저로 표면을 지지는 방식을 택하든지, 아니면 고주파 침을 안으로 찔러 넣어서 표면을 놔두고 안쪽으로만 녹여서 안쪽에 있는 볼륨을 감소시켜서 줄이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봤는데 코막힘이 심각한 아이들 때문에 이제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 소아 환자 같은 경우에도 어른과 동일한 방식으로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아무래도 소아는 아직 성장이 덜 끝났다고 하는 특수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씀에 있어서도 성장에 저해를 줄 수 있는 약품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한점이 있고, 수술을 했을 때 이후로 성장을 계속하면서 어떤 연골이나 뼈가 계속 자라면서 그 수술 자리가 변형이 일어난다든지 이제 그 다른 위치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가장 최소한의 그 절개나 수술 범위를 정해야 되겠고, 원래는 제일 좋은 거는 사춘기가 조금 지나서 어느 정도 성장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에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원래는 맞겠습니다.